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보증금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제 생기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공부님한테 여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뭐 최근 신문은 아니에요. 근데 신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실버타운 더클래식 500의 보증금이 9억이잖아요. 9억 보증금을 더클래식 500이 받아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더클래식을 산다 그러면 내 보증금 안전한 건가? 그리고 나 나갈 때 잘 뺄 수 있는 건가? 이런 또 의구심이 생겼어요. 공파님한테 여쭤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에 정리가 잘 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클래식 500에서 임대 보증금으로 투자를 했는가? 네. 그리고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났는가? 이거죠.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한 건가요? 그런데 그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투자 손실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에 120억을 투자했다? 손실 났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건국대 재단 측에서는 그 상품을 판 NH농협증권이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그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120억에 대한 전액을 건국대 재단에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이고 손실이 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시 100% 원상복구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은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보증금을 투자한 것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법적으로 이게 지금 항상 승인을 받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건국대 재단 측에서는 그러기에 승인을 안 받고 한 이유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수익용 기본 재산에 보증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인가 봐요.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하는데 교육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냐 안 맡아야 되냐 그 논쟁이고요. 네. 지금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증금이 손실이 났냐 안 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손실이 원상 복구가 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번 일은 해결이 됐다 치겠는데요. 근데 또다시 또 이제 그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투자를 했을 경우에 또다시 손실이 난다든가 지금하고 비슷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 좀 떨리잖아요. 그 우리가 보증금을 맡긴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번 건을 계기로 너무 이렇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제가 만약 건국대 재단 입장이라면 또 다시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자리가 또 위태로울 것 같고 예금에 예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더클래식 500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9억이거든요. 네. 대략 세대수가 400여 세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400세대 곱하기 9억이면 3,600억이에요. 네. 그 중에 지금 손실 난 게 120억이잖아요. 손실이 난 건 아니고 손실 났다가 다시 원상 복구된 네. 건데 설령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네. 3,600억 정도 중에서 120억이 투자를 해서 약간의 손실을 났다 하더라도 물론 조금 깨르치 가긴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3,5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러면 좀 끄급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문제는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임대 보증금이 한 3천억 이상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건국대 재단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재단에서 다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건 너무 멀리까지 간 이야기고 당장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때 보증금을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더클래식 오브 경우에 재계약률이 90% 이상이고 또 대기도 해야 되고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대기하는 사람들이 즉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돈이 없더라도 일단 받아서라도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살고 있다 하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가, 서비스가 괜찮은가, 주거 여건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지 그 보증금을 내가 못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지금 일은 아니에요. 한참 과거의 전, 일인데 한참 전인데 네. 그 기사를 지금 보신 분들은 이 현재 일인 줄 알고 또 댓글에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게 이럴 경우면 좀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쭤보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입주민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야기들 때문에 주변인들이 말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아마 입주민들이 걱정을 했다 그러면 재계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또 반증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보증금에 뭐 요만한 일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클래식 500 말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보험을 내주는 네. 그런 공사에서 대신 내주는 그런 금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전세 사기라든가 보증보험 그런 부분의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네, 신문지상에서 저도 봤어요. 댓글로는 여러 번 답변 드렸는데 일반 개인과 거래하는 일반 주택보다는 실버타운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개인은 그 개인이 사업하다가 잠적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암담하죠. 물론 이제 보증보험 들어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 뭔가 진행이 되는 거지 잠적해버리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만 실버타운은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수십 명의 직원이 있고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개인끼리 뭔가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입주민들이 수백 명이 있는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이 네. 훨씬 더 대처하기도 쉽고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네. 실버타운은 노후의 주거지이고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1차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네. 전세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전세 등기를 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해놓고 사시면 편안하게 노후에 생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구심도 해소는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소가 되셨어야 되는데 더 클래식 500에 대한 그 내용들은 보증금 내용이 이 건밖에 없어요. 이 건에 네. 대해서 가끔 언급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공파TV와 함께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